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재보선을 사흘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지지층 결집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재임 시절 성과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2%포인트 차의 박빙 승부를, 국민의힘은 두 자릿수 격차를 예상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불공정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투표 동료 문구에 내로남불을 넣으려고 하자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4차 대유행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유행이 재확산하면 하루 1000명 이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세종시청 공무원 5명이 개발 예정지 인근의 땅을 쪼개기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함께 투기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처음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이 쇠막대기 난동 피해를 당했고 한국계 부부가 청소년들에게 두들겨 맞는 사건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제 사흘 뒤면 결정이 납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재보선 중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여야 후보들 각자 자기 쪽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분위기죠. 먼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을 심판하려고 지지층이 결집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 2%포인트 차로 승패가 갈릴 거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높은 사전투표율을 두고 자신의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이 부족했지만 올바른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민주당 기호 1번을 찍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어떤 결집력이 이제 시작됐다. 오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 등을 심판하기 위해 이른바 샤이 진보층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의 지지층인 30, 40대 직장인들이 사전투표장에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기든 지든 결국 2%포인트 싸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유세가 한창 진행 중인 서울 도봉구입니다.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은 오늘 도봉구와 노원구 등을 찾아 집중 유세를 벌였는데요. 사전투표율이 낮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지지층 결집을 꾀하고 있습니다. 야당 시장 후보는 당신이 시장하던 시절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명박 시대입니다. 민주당은 남은 기간 지지층을 상대로 한 투표 동료와 함께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트레이 뉴스 최순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율이 높은 건 국민 분노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는 오늘 세비섬을 찾았는데요. 시장 재임 시절 완공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한 겁니다. 이사연 기자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세비섬과 인근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세비섬은 한강 반포대교 남쪽에 떠있는 인공섬으로 오 후보 서울시장 시절 완공됐지만 한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적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한강변 산책길, 둘레길, 연트롤파크와 같은 길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책을 즐기고 또 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 후보의 시장 시절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정면 대응한 겁니다. 휴일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이곳 한강공원을 찾았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자신이 직접 기획한 세비섬 앞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안 대표도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은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해 정권 심판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국민의 분노가 높아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두 자릿수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마지막까지 반문재인 표심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오는 7일 선거일에 투표합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이번엔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덕 신공항을 중심으로 관광 거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당 지도부와 함께 부산 내 호남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가덕 신공항이 건설되면 부산을 유라시아 관광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명실상부 대륙의 관문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가덕 신공항과 전 세계 100여 개 도시 간의 직항 노선을 연결하겠습니다. 또 부산 한 달 살기와 같은 체류형 관광 등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부산 선대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투기, 불법 사찰 지시 등의 의혹에 대해 박 후보가 내일까지 해명하고 사죄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네거티브 공세에는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정권 심판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 정권은 세상 깨끗한 척 다 했고, 세상 서민 위한 척 다 했고, 세상 정의로운 척 다 했지만 깨끗하지도 서민을 위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전북 출신의 정운천 의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함께 부산의 호남 출신 유권자들에게 공을 들였습니다. 부산 내 호남 출신 인구 비율을 보면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출신 다음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김종인 오늘 나오시는 위원장님께서 광주에 가서 5.18 묘역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박 후보 측은 남은 기간 추가 득점을 하기보다는 실점을 하지 않는 선거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용주입니다. 자, 이번 사전 투표율이 20.5% 역대 재보궐선거 가운데 가장 높았죠.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부 송천욱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오늘은 각 자치구별로 사전 투표를 분석을 했습니다. 어느 구가 가장 높았습니까? 네, 일단 2018년 서울시장 선거와 비교를 해보면요. 네. 25개 자치구가 모두 투표율이 올라갔습니다. 종로구가 가장 높았고요. 동작, 송파 순으로 높았습니다. 네. 가장 투표율이 낮은 곳은 금천구였고 중랑구, 동대문구 순으로 낮았습니다. 종로구는 선거 때마다 사전 투표율이 높은 구로 전통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네. 자, 순위는 짚어봤고요. 자치구별 사전 투표율 어떤 특징이랄까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역시나 2018년 서울시장 선거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전 투표율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송파구입니다. 가장 최근 선거인 지난 총선 때 정당 득표율로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1%포인트 차이 박빙인 곳이었습니다. 네. 진영 간 싸움이 이번에 더 치열해졌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성북과 서대문 등 민주당 우세 지역, 강남과 서초 등 국민의힘 우세 지역 모두 3.5%포인트 이상 투표율이 오른 것을 봤을 때 네. 양당 지지층이 그 어느 선거 때보다 결집하고 있다 이런 네. 분석도 있습니다. 네, 여야가 박빙의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성이 자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논란에 올랐어요. 네, 국민의힘은 투표 동료 현수막에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라는 문구를 쓰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했습니다. 네. 선관위는 선거법 90조에 따라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은 쓸 수 없다며 사용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내로남불이 민주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내일은 중앙선관위에 항의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친여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 선관위원장과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상임위원이 장악한 선관위. 이 선관위를 선관위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선관위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인데요. 네. 이게 중앙선관위 구성 자체를 문제 삼았죠.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위원회의가 선거법 여부 등에 대한 이 결정을 내리는 곳인데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을 보면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진보 성향이고요. 네.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문재인 캠프의 특보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일반 위원까지 합치면 여당 성향이 7명, 야당 성향이 2명이기 때문에 네. 공정성 문제가 생긴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의는 기본적으로 합의제로 운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들이 이번 결정에 관여를 실제로 한 건지도 짚어봐야 될 텐데요. 네, 이번 내로남불 이 결정을 위해서 전체위원회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이 총선 이틀을 앞두고 전체위원회의 결정 기준으로
이 서울시 선관위가 이번에 해석을 한 겁니다. 당시 야당의 민생 파탄과 여당의 100년 친일 청산 투표 동료 문구를 불허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거짓말하는 일꾼 투표로 걸러내자 등 이 민주당의 문구도 불허했다면서 네. 불공정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억울하다고 하는 입장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네. 사실 최근에 논란이 된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한 시민단체 보궐선거 왜 하죠? 이런 현수막이 있었는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교통방송이 숫자 1을 활용한 일합시다 캠페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게 대표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시장 선거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현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네. 국회에서 문의가 들어오자 중앙선관위에서 직무상 행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불공정 논란이 일자 선관위 직원들이 책임 보험을 가입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네. 이 불공정 논란이 나중에 이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뭐 세금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선관위에 문의했더니 단속 현장에서의 다툼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미 공무원 40만 명이 이 같은 보험에 가입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치부 송찬욱 기자였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만약 선거에 나선 후보라면 딱 남은 사흘 동안 어디에 집중하실 것 같습니까? 고정 지지층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중도층을 잡는 쪽이 선거에서 승기를 잡게 되는데요. 먼저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난 중도층의 표심, 그 방향을 분석해봤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여야는 중도층 표심 공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중도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완전히 극우 정치인입니다. 중도, 또 청년, 또 여성 이 계층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그분들의 믿음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중도층이 보수정당 지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달 말 여론조사에서 본인을 중도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민주당 지지 비율은 23.9%, 국민의힘 지지 비율은 42.3%로 보수정당 쪽이 높았습니다. 과거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변화가 감지됩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중도층 중 민주당 지지는 47.4%, 자유한국당 지지는 17.8%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총선 직전 민주당 39.2%, 미래통합당 32.9%로 비슷했고 최근 역전된 겁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선거가 막바지로 갈수록 중도층 표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치적 또는 정치적 편익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표심을 조기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선거 막판에 드러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50대와 20, 30대가 재보선에서 여야 승패를 갈리게 할 것이다. 중도 표심을 향한 여야의 구애는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 중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채널A가 송민 연세대 교수팀과 함께 인공지능 AI로 SNS와 포털 게시물 약 31만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자, 그 결과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보다 중도 이미지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전혜정 기자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중도와 정치라는 단어가 함께 포함된 게시물을 인공지능 AI가 분석했습니다. 긍정적인 단어로 소신 있다, 잘한다, 상식 등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부정적인 단어로 사퇴하다, 인물 없다, 눈치 등이 꼽혔습니다. 중도 정치에 대한 기대와 평가, 그리고 선택의 기준 등이 담긴 표현들로 보입니다. 중도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2월 말과 3월 말을 비교했더니 중도와 관련해 긍정적인 게시물이 늘어나 부정적인 게시물과 양적 측면에서 비슷해졌습니다. 2년간 대결 구도가 설득력이 있을 때는 이제 중도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LH 사태가 터지면서 여당과 또 정부 지지로부터 이탈된 중도층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버린 거죠. 관련된 키워드가 긍정적으로. 여야 서울시장 후보 이름과
중도라는 단어가 함께 언급되는 게시물도 분석해봤습니다. 중도라는 단어와 함께 더 많이 언급된 후보는 오세훈 후보로 조사됐습니다. 게시물 성격의 경우 박 후보는 부정적 표현이 조금 많았고 오 후보는 긍정과 부정이 비슷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중도 이미지가 박영선 후보의 중도 이미지보다 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중도와 연관된 단어론 확장이 가장 많이 쓰였고 외연, 지지층, 무당 등도 많이 거론됐습니다. 중도와 함께 거론된 정치인을 분석했더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순이었습니다. 채널A는 송민 연세대 교수팀과 함께 SNS와 포털 게시물 약 31만 건을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여랑야랑 이민창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얼굴이 나오는데요. 무엇을 조건부로 한다는 건가요? 중대 결심입니다. 중대 결심. 저도 이게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게 뭐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라든지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국정조사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만 무성한데요. 네. 4월 7일 재보궐선거 사흘밖에 남지 않았죠. 네. 그런데 박 후보 측에서 중대 결심이 뭔지 명확하게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추측만 나오고 있는 건데요. 박영선 후보 오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전에 이제 저하고 어떤 교감이나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세훈 후보 측에 답변이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조건부 출마 선언을 했다고 비판을 받았었는데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 결심을 조건부로 했네요. 맞습니다. 오세훈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한 오 후보의 답변이 있어야 중대 결심이 뭔지 밝히겠다는 건데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SNS에 생각보다 표차가 크게 나는 모양이라며 중대 결심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네거티브가 여의치 않으니 내놓은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답변이 있어야 중대 결심을 밝힐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오세훈 후보는 반응이 없거든요. 이것도 전략일까요? 오 후보 매일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발언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요 중대 결심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데 이런 전략은 유세에서도 드러나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유세와 어제 용산역 유세를 비교해봤습니다. 발언 시간이 14분에서 7분으로 줄었는데요. 오늘은 대규모 유세보다 간담회, 걷기 등으로 일정을 구성했습니다. 발언을 줄여서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겁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있다 없으니까. 자, 지난해 총선 때는 있었는데 이번 재보궐선거 때는 없어진 게 있죠. 지난해와 올해 민주당의 홍보 영상 비교해 보시죠. 국민에 의한 정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민심의 파도는 민주당을 흔들지만 민심의 조류는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총선 때는 새 전현직 대통령이 다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만 등장을 했어요. 맞습니다. 민주당 지난 총선에서 문재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쳤죠. 이번 선거에선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박영선 후보도 인물론을 펴고 있습니다. 박영선의 추진력에 투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영선의 입증된 성과에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권 심판론 이런 것들과 무관하진 않아 보이는데요. 자, 국민의힘도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없어진 게 있어요. 네, 지난해와 올해 유세 영상을 비교해 봤는데요. 차이점 눈에 들어오시나요? 아, 지금 태극기가 이번에는 사라졌습니다. 맞습니다. 태극기 하면 강성보수 이미지가 강하죠. 그 자리를 2030 청년들이 채웠습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슬프게 만들었습니까? 민심에 따라 여야의 선거 전략도 변화한 건데요. 선거 때만 민심 살피지 말고 평소에도 민심을 우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유동인구가 늘면서 4차 대유행 조짐마저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도 물어야 합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3명. 평일보다 주말 검사량이 적은데도 78일 만에 처음으로 닷새 연속 500명대를 유지하자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4차 유행이 시작될지 모르는 걸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하루 1000명 이상의 유행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전과 경기 등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부산에서도 유흥주점에서 233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부는 현장 점검 강화 등 방역에 고삐를 줘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확산세가 끊기지 않는다면 좀 더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한 방역수칙 계도 기간도 오늘 종료됩니다. 내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명부 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을 어기면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부 방역수칙도 강화되면서 관행적으로 대표자만 작성하던 출입명부도 이제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미술관과 도서관, 경마장 등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다만 PC방에선 자리 사이에 칸막이가 있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돌까봐 교회에서는 교인들 쓰는 성경책까지도 조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려는 교인들이 속속 교회에 도착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출입명부 작성, 열이 나진 않는지 체온을 재고 손에는 소독제를 뿌립니다. 예배당 긴 의자에는 2-3명씩만 앉아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표시해 놨는데요. 교인들이 1.5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뛰어 앉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방역 당국도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예배를 마친 뒤 식사 등 소모임을 하거나 성경책 등 공용 물품을 같이 쓰지 않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침을 묻혀가지고 책을 넘기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말이나 이제 침으로도 이제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활절 연합 예배가 열린 서울 사랑의 교회에선 예배 참석 인원을 좌석의 10% 수준인 700명으로 줄였습니다. 방역 지침은 총 좌석의 20%까지 참석을 허용하지만 자체적으로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운 겁니다. 막바지 벚꽃철과 겹친 부활절, 그리고 사흘 뒤 재보궐선거까지 이번 한 주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부를 결정할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1인당 150만 원이 넘는 재난지원금이 풀렸습니다. 백신 효과와 더불어서요, 이 눌렸던 소비가 모처럼 풀렸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인근의 쇼핑몰.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봄맞이 세일 소식과 더불어 다들 커다란 쇼핑백 하나씩은 기본. 고가 명품 매장은 입구 밖까지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곳은 유명 명품 매장 앞인데요. 얼마나 기다려야 매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직접 줄을 서보겠습니다. 이렇게 매장 안을 들어가기까지 약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쇼핑몰이 인산인해인 건 백신 접종률 상승도 있겠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풀린 재난지원금 영향이 큽니다. Population has doubled. People are more happy because they have money to spend. So what do you do when you're depressed and sad? You shop retail therapy. 3주 전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대 $1,400, 우리 돈 15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Popped into most of our bank accounts, and so we're really, happy and lucky about that. So it's easier to go to the store and think, sure, I'm willing to spend some money on that. 미국의 소매 판매는 코로나19의 한파까지 겹치며 전달보다 3% 감소했습니다.
In terms of helping the economy grow, we'll have to wait and see. Usually, money earned is what boosts the economy. Money given, I'm not sure what that does. 바이든 행정부의 통큰 지원금이 과연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고 미국의 경제 회복을 재촉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LPG 충전소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는데요. 또 건물이 무너져서 작업자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LPG 충전소 가스배관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 근처에 분사기를 설치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광주 광산구 LPG 충전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은 건 어제 새벽 1시 26분쯤. 폭발 충격으로 인근 카센터 사무실 등의 유리창이 부서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폭발이 난 지 34시간이 지났지만 저장 용기에 남은 LP가스는 계속 불타고 있는데요. 분출 압력이 낮아 폭발 위험은 거의 없다는 게 소방당국 판단이지만 만일에 대비해 충전소 주변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폭발할지 모르니까 저희가 계속 물을 뿌리고 있는데 이제 냉각 효과를 해야지만 폭발을 안 하잖아요. 잔류가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불이 난 주유소 지하에는 20톤 용량의 저장 탱크가 매설돼 있는데 3톤 정도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씻고 있었는데 폭발음이 꽝 질려가지고 걱정이 좀 되죠. 소방당국은 저장 탱크에 질소를 넣어 강제로 가스를 분출시키는 방식으로 오늘 오후 2시 30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건물이 폭격을 맞은 듯 주저앉았습니다. 조명을 든 소방대원이 매몰자를 찾으려고 무너진 구조물 사이를 살핍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구조물 보강 작업 중인 주택이 무너진 건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이 사고로 인구 4명이 매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굴삭기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에 나섰고 매몰자 4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구조자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나머지 경상자 2명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금전 문제로 친형과의 다툼이 알려진 방송인 박수홍 씨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친형도 적극 대응에 나서면서 가족 간 다툼은 법적 공방으로 번질 태세입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소속사 대표인 친형으로부터 30년간 100억 원 넘는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화제의 중심에 선 방송인 박수홍 씨. 결국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인 내일 친형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내가 잠을 못 자니까 내가 태어나서 나는 늘 혼자서 가족들을 지켜야 되니까 꼭 부담감이 있었어요. 친형 측에서 적극적인 합의 의사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박수홍 씨께서는 합의안을 제시하시고 화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셨습니다. 친형 측에서 합의에 응하지 않으시고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좀 어렵고 박수홍 씨 측은 친형이 30년 전 약정한 7대3의 수익 분배 비율을 지키지 않았고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반면 친형인 박모 씨 측은 회계에 문제가 있다면 법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논란으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박수홍 씨는 어머니와 함께 출연했던 TV 프로그램에서 잠정 하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토지의 용도가 개발에 유리하게 바뀌었다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행정안전부 또 세종시 공무원 5명이 함께 세종시 땅을 사려고 했습니다. 혹시 이게 내부 정보를 알고 쪼개기 매입한 건 아닌지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공동 매입자 5명이 계약금을 건넨 땅입니다. 총 7개 필지로 계약 당시에는 무주택 농업인만 집을 지을 수 있는 농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이 건네지고 얼마 안 돼 세종시는 이 땅의 용도를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보전관리 지역은 누구나 건물을 지을 수 있어 농림 지역보다 땅 가치가 높습니다. 주변에 공공시설과 공원, 도로 등이 들어서는 복합단지 예정지도 있어 땅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몇십만 원짜리가
이 땅을 사겠다고 나섰던 계약자 5명은 모두 4, 5급 공무원들입니다. 행정안전부 소속이 3명, 세종시청 소속이 2명으로 지인 관계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금이 다 치러지지 않아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 등기한 거 상관없고요. 아직 안 넘어갔죠. 작년도 안 했는데. 이들 공무원은 먼저 입건된 세종시 공무원의 토지거래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공동 매입자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을 계약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훈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요약하면요. 거래 절벽입니다. 사겠다, 팔겠다, 양쪽 다 문의가 끊기고 실제 거래량도 확 줄었습니다. 집값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될까요? 박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3,800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최근 매도나 매수 문의가 뚝 끊긴 가운데 일부 단지는 전셋값마저 떨어졌습니다. 3개월 만에 11억 원에서 9억 원대로 약 2억 원 정도 전셋값이 내린 겁니다. 현장에서는 전월세나 매매 모두 거래가 없다 보니 싸게 내놓지 않으면 팔리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우선은 3법 때문에 너무 안 움직이니까 시기를 맞춰야 되는 분들은 우선은 내놓기는 한 건데 거래 거의 없어요. 지금 매매가 이제 물론 그러니까 전세도 없고 월세도 없고 다 그냥 힘겨루기. 실제로 올해 들어 3달 연속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급감하며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1,418건으로 지난 2월에 비해 60% 넘게 줄었습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이사 공급 대책,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따른 기대감 등이 겹치면서 사실상 거래가 얼어붙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자 아파트값 상승세도 주춤해졌습니다. 일부 재건축 단지 등을 제외하면 매수세도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긴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주택시장은 정상적 거래가 되면서 안정화돼야 되는데 거래가 줄면서 안정화된다면 향후에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후속 공급 대책 등이 서울 집값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군인들이 아이어른할 것 없이 잔혹하게 진압하고 있는 곳 미얀마는 벌써 2달째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얀마인들은 국제사회에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해보지만 유엔은 아직까지도 군사적 개입 같은 움직임을 보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를 보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총에 맞아 숨진 아들을 품에 안고 오열하는 아버지. 나다 대봐라! 나다 대봐라! 또 다른 어머니도 악몽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양곤 시위대에 합류한 21살 축구 유망주도 통근 차량을 타고 퇴근하던 신한은행 미얀마 현지 직원도 군경의 무차별 난사에 희생됐습니다. 인간인마 500여 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어린이 희생자만 40명을 넘습니다. 무장한 군경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새총으로 저항하고 방탄조끼나 방패 등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We decided to prepare for the defense, like a shield. We are contributing by ourselves and we just using with our salary. 군부는 인터넷을 차단하고 언론인들까지 체포하며 잔인한 학살이 해외로 알려지는 걸 막고 있습니다. We don't know when the military will be fed up everything, and we can't even present what's going on. That there will be more hardship, and these violence will come.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더욱 간절해지고 미스 미얀마도 자국의 비참한 현실을 고했지만 More than 100 people died today.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결국 태국의 난민 지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절절한 호소에도
강대국들은 위험하니 떠나라는 자국민을 위한 조치를 내리고 And that is evident from what we're seeing and hearing and witnessing every single day in Burma. So we've taken a number of actions. 유엔은 미얀마 군부를 규탄한다며 4차례 성명만 낼 뿐. 피바다가 임박했다는 유엔 특사 경보에도 국제사회의 군사 개입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미얀마 사태에 대한 오해 소지가 생긴다며 살인이란 표현을 죽음으로 바꾸라고 고집부렸습니다. 国际社会应该在坚持不干涉内政这一国际关系基本准则的前提下 미국이 군사적인 개입이나 그런 조치들을 취한다고 그럴 때 미얀마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라서 공회전하는 유엔을 비웃듯 군부의 학살은 더 잔혹해지지만 이에 맞서 세 손가락 경례를 하는 미얀마 대사. 다 잘 될 거야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숨진 19살 소녀. 군부 앞에서 나를 쏘라던 수녀까지. 미얀마 군부와 싸울 SNS 시민군이 되어달라는 국제청원이 시작됐습니다. 세계를 보다 정다은입니다. 네, 미얀마뿐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폭력으로 굴복시키는 상황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요. 언제든 우리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도 그렇습니다. 아시아계를 노린 증오 범죄 표적이 될까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길이 1m 쇠막대기를 들고 가게 안 선반을 쓰러뜨리며 난동을 부리는 한 남성. 냉장고 등을 닥치는 대로 부숴버리자 놀란 손님들은 모두 달아납니다. It's easier for people to attack like us because we're the minority. I've faced racism growing up here in Charlotte my whole life, so it's like nothing new. 난동범은 주인 부부를 향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욕설까지 했습니다. 범인은 붙잡혔지만 피해액만 6천만 원에 달할 정도. 한인 부부의 정신적인 충격도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친척이 기부금 사이트에 글을 올려 현재 3만 달러 이상이 모였습니다. 미국 주택가 한복판에서 누군가 한국말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짜고짜 10대 청소년들이 주먹으로 한국계 부부를 폭행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 남성은 당시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에 멍이 들었습니다. 뒤늦게 영상이 SNS로 알려져 넉 달 만에 15살 소년이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The man you see being attacked in the video says he forgives those who attacked him, but he wants them to do better. 아시안계 증오 범죄를 멈추라는 연대 목소리가 무색할 만큼 한인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여름을 향하더니 일찍 찾아온 봄을 시샘했는지 추위가 찾아왔죠. 이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와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5도 등 오늘보다 5에서 10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떨어질 전망인데요. 철원 0도, 충주 1도, 안동 2도에 그치는 등 대부분 0도에 가깝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오실 땐 겨울 외투 꼭 입으시길 바랍니다. 또 갑작스러운 추위인 만큼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없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한편 부산과 울산, 경북 해안 지역엔 내일 오전까지, 전해상엔 내일 밤까지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꽃샘추위가 지나면 다시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시 후 밤 9시 20분부터는 채널A 특별기획 중도를 말한다가 방송됩니다. 4.7 재보선을 사흘 앞두고 우리 사회 보수나 진보가 아닌 중도의 표심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